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무서운 인물들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 정보 공작계의 최고 수장들이 연이어서 이틀 간격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한국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미국이 문 정권이 탈선에 칼을 뽑나요? 저승사자가 옵니다. 또 하나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함대를 꾸려서 동해에 진출했습니다.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10월 14일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보도자료를 냈죠. 해상자위대가 11일 오후 1시 스시마 서남부 320km 해상에서부터 북상에서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에 진입한 중국 함대를 식별했다. 식별된 함선은 055형 방공구축함 난창, 052D형 방공구축함 쿤밍, 054A형 범용 호위함 빈저우, 903A형 함대 보급함 둥핑후, 926 잠수함 지원함 하이양다오 등 5척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난창함은 지난 9월 달에 이 동해를 거쳐서 알루산 열도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미국을 상대로 항해의 자유작전까지도 하고 내려왔다가 지금 자신의 모항인 북해함대 칭다오로 들어가서 보급받고 잠깐 정비하고 다시 지금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052D급 방공구축함,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바로 이 배인데요. 쿤밍, 여기도 지난번에 북한이 미사일 쏠 때 난창함하고 같이 동해로 들어왔던 바로 그 배죠. 그리고 054A형, 요 뒤에 있는 이 배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세 척의 중대형 그리고 초대형 구축함, 그중에 두 척은 방공구축함이고, 그렇게 해서 한 척의 함대 군수지원함, 그리고 한 척은 잠수함 지원함이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청해진함 같은 잠수함 구조함이에요. 그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핵 잠수함도 한 척 같이 이 함대와 같이 왔다. 물속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배가 있음으로 해서 핵 잠수함 같이 왔다. 뻔하죠. 그래서 러시아와 함께 표토르 대제만이죠. 바로 블라디보스톡 앞에서 해상연합 2021이라는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미국의 함대, 영국 함대, 그리고 호주 함대, 일본 함대, 그리고 여기다가 캐나다 이런 나라들까지 가세를 해서, 네덜란드 이런 나라까지 가세해서 지금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이 훈련을 하는 그 같은 시간대에 이 쿼드죠. 바로 미국, 또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국은 벵골만에서 말라바르 2021 다시 이 훈련을 지금 이 중국의 1대1로를 봉쇄하는 그 훈련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다시 극동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해요. 이 말은 뭐냐? 신냉전 체제가 본격적으로 선이 갈라져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들 위주로 냉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냉전이냐? 이런 소리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냉전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또렷해지는 신냉전 전선입니다. 문 정부는 그런데도 쿼드 참여 제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강경화 외무부 장관 시절에, 그 외교부 장관 시절에 미국의 그 국무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게 제안했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경화는 또 한국 정부는 우리는 그런 제안 받은 적 없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10월 14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쿼드 참여 4개국 중에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쿼드 참여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 라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즉 쿼드 참여해라, 즉 미국의 편에 서라 라고 공식 제안 받았는데도 거부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로 우기는 거죠. 자, 이러면서 지금 국정감사 진행되는데 미국 대사도 당연히, 미국 대사관도 국정감사 대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한국의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외교를 잘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 있는 잔지, 아니면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 동맹 관계를 깽판치기 위해서 가 있는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가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랄 노자인데요. 미국은 안보협의체 쿼드를 당분간 확대할 의사가 없다.
4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쿼드 국가들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제한도 없었다. 우리는 기술과 기후, 공공보건, 세계 분야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계기인 것 같다. 한국이 완전하게 미국과 한 트랙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동북아 혹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꼭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데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과 한 트랙 위에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 미국과 다른 목소리 내도 된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미국과 다른 목소리 내자! 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죠. 아니, 이런 자를 어떻게 주미 대사로 보냈을까요? 이런 자를 주미 대사로 보냈다는 것은 임명권자, 당연히 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임명권자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또는 등거리 외교를 하고 싶은 그래서 다른 쪽과 친해지고 싶은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이 뭐냐? 바로 서훈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실장하고 대화를 나누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지금 서훈 안보실장이 대화를 나누는 그 시점에 미국과의 이 외교여행을 하는 그 시점에 주미 대사는 우리는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낼 또 하나의 같은 행동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런 황당한 상황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 정권의 외교 분야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외교 안보 실세 연정 라인 대부입니다. 한국은 중견국 외교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 라고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가서 EU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문정인이가. 도대체 이 자가 한국의 세종연구소 소장인지 아니면은 중국 외교부 관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며 대부분의 한국 국민도 이 같은 현상 유지 전략을 선호한다. 그러다 미중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 일로로 가면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몰릴 수 있다. 미중이 대결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는 중국에 가까운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이고 유럽 국가, 호주 등도 피해를 본다.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중견 세력 국가들을 끌어모아 미중이 신냉전으로 가는 것을 막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 같은 중간 세력 국가에는 다자주의가 최고의 선택이다. 한국은 EU와 함께 어떻게 하면 미중 두 강대국이 충돌 코스로 가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심층적으로 해야 하고 북한이 EU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데 EU가 북한에 방역 지원도 하고 개발 원조도 해주면서 북한을 설득해 협상에 나올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뜻들이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완전히 갉아먹는 소리를 하죠. 자,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중국의 어떤 그 패권적인 그 폭압적인 그런 외교 행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과 계속 관계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대부분의 한국 국민도 이런 현상 유지 전략을 선호한다. 아니 도대체 이런 설문조사를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어요. 제 주변에는 아무리 물어봐도 신중이 웬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이런 한국 국민들이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이런 선호한다 라는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중견 세력 국가들을 끌어모아 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하고 에게 출선은 이게 아니고 다자주의 외교를 해야 된다. 자, 다자주의 외교 여기는 이 미국의 일극 패권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너도 나도 그냥 다른 목소리 내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말을 시진핑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일단 다자주의라는 좋은 말로 미국과 분리를 시켜서 그러면서 따로 한 축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항상 주장하는 다자주의 외교를 언급을 하면서 자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중견 국가들 미국하고 갈라서서 미국에게 목소리를 같이 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같이 지금 미국하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하고 중국과 북한의 불법 환적 그거 단속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 현실 감각 전혀 없고 도대체
뭐 좀 이상한 그런 상황 판단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체가 의심스럽던지 아니면은 뭐 상황 판단을 못하는 이상한 지경에 빠진 것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 외교는 움직인다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문정인이가 꽉 잡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서훈 우리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만나는 그 시점에 이야기한 거예요. 주미 대사도 미국과 다른 목소리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미국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미국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다자주의로 가자. 라고 EU 가서 펌프질하고 반미로 돌아서라. 라는 펌프질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열받죠. 보고 안 받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자 국가안보실장이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와서 종전선언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미 국무부 관영 매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미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 국무부 고위 관리, 자 마이클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인데요. 이 사람이 서훈이가 미국 가서 종전선언 주장한 그 직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종전선언 메시지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의 우려는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동맹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을 북한에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뭐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 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사라질 수 있죠. 또 종전선언을 하면 뭐 항구적 평화체제 어쩌고저쩌고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종전선언을 하면 이 유엔 사령부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에 있는 이 유엔 사령부를 모체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할 계획임을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는 느끼고 있고 전 세계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 미랄이 될 수 있는 유엔 사령부의 존립 기반을 없애버리는 종전선언. 그럼 이거 도대체 누구 민원이겠습니까? 시진핑이 민원하는 겁니다. 야, 문아, 그거 유엔 사령부 그대로 놔두면 그게 나토 되는 거야. 빨리 없애. 뭐해? 너 지금 나보고 한국에 자꾸 와서 정상회담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거 못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시진핑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당정청 할 것 없이 전부 미국 가서 또 유럽 가서 계속 통일부 장관까지도 유럽 가서 그리고 이 문정인이도 통일부 장관 바로 옆에 또 브뤼셀 EU 본부 가서 여당 대표는 미국 가서 국가안보실장 미국 가서 대통령 유엔 가서 계속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종전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시진핑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느낌이 확 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미국은 이것들 봐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는 북한에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우리는 반응을 기다릴 것이고 북한의 접촉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의 이런 입장은 우리가 스탠드 스틸 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스탠드 스틸, 현상 유지. 우리는 현상 유지 안 한다. 전략적 인내 안 한다. 지금은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제안하고 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 제안이 끝나고 반응이 끝나면 우리는 뭔가 이 상황을 바꾼다. 그런데 북한이 협상장에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실제적인 행동 없으면 제재 안 풀어주겠다고 하죠. 왜? 풀어주면 트럼프 시즌2가 되니까 트럼프를 부정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 우리는 뭔가 변화를 줄 것이다. 지금과 다른 변화를 줄 것이다. 뭔가 액션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우리 집단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동맹,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 중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동맹국을 끌어들입니다. 북한 문제. 왜?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은 우리 집단 안보, 즉 우리 동맹 전체에게도 위협이다. 우리의 위협뿐만 아니고 우리 동맹 전체에게 위협이다. 그래서 우리 동맹과 세계에 있는 우리 동맹과 북한 문제 협의 중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상 유지 안 하고 뭔가 변화를 줄 것이다. 이거 뭔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서훈
안보실장이 백악관 안보실장 만나서 종전선언 운운할 그 시간에 헤블 헨스 D&I 국장, 미 국가정보국이죠. 미국의 7개 이 정보 어떤 그 체의 최종 보스죠. 여기가 변호사협회, 미국 변호사협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고 있다. 그들은 사상 초유의 위협이고 추격하는 위협으로 불린다. 이제 안보 위협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북한의 WMD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직면했고 여전히 상대하고 있는 전통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북한과 중국을 떼놓고 보지 않겠다. 김정일 시대에는 주체사상 그러면서 중국과는 분리해서 우리가 봤는데 지금 김정은 북한은 주체사상 이야기 안 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이 전략 부대를 동서로 나뉘어서 과거에는 남한을 때리려고 남쪽을 향해서 1단, 2단, 3단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제는 동서로 배치해서 서쪽에 평양 지역에 있는 이 탄도미사일 전략 부대들을 방어적 임무, 중국을 방어하는 임무로 지금 재편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 같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고 북한의 핵무기 WMD 대량살상 무기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위협이니까 그거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정말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당정청 그리고 학계도 사실은 문정인을 학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이런 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종전선언 운운하니까 미국이 완전히 열받아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국무부 대변인 그리고 국무부 관리가 마구마구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10월 15일 오후 CIA 국장이 문재인을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왔어요. 윌리엄 번 CIA 국장이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야, 조심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우리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해? 그리고 니들 관리들이 대놓고 지금 주미대사 미국과 다른 트랙으로 움직여야 된다. 문정인이 다자 외교해야 된다. 그리고 중견국가들 뭉쳐서 다른 목소리 내야 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거 준비하고 있는데 니들이 협조할까 안 할까? 안 할 거면은 너 이런 우리 중요한 정보들 가지고 있는데 확 까버린다?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월 15일 날 윌리엄 번 CIA 국장이 한국을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호부터 이틀 후에 아까 그 D&I 국장, 미국의 국가정보국장, CIA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 D&I 국장이 또 한국에 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건 순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5월달처럼 일본, 한국, 중국 순방하고 이게 아니고 오직 한국만 그냥 콕 집어서 2박 3일간 온다는 겁니다. 2박 3일간 온다는 건 뭔가 여기서 할 일 많다는 것이고 만날 사람 많다는 것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한 17개 미국 정보기관을 관할하는 수장인 에브릴 헤인스가 국가정보국 D&I 국장이 17일 방한한다. 헤인스 국장은 17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18일 오전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한 뒤에 오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날 것이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방위적인 종전선언 외교 이런 부분 플러스 뭔가 우리가 몰랐던 부분 또는 핵잠수함 해킹한 이런 부분 플러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CIA 국장이 오고 이틀 후에 D&I 국장이 옵니다. 그것도 D&I 국장은 2박 3일 일정으로 옵니다. 한국에서 뭔가 만날 사람 많다는 말이 되겠죠. 만날 사람 많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서 이루고 싶은 일도 많다는 말이 되겠죠. 저는 그 이루고 싶은 일이 뭔가 그냥 제 느낌은 있지만 정권 바꾸고 싶겠죠. 왜? 도대체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헤인스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오바마 바이든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멤버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이었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존 브레넌 당시 CIA 국장과 드론을 이용한 초법적 요인 제거 작전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고 시행한 인물로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대중 강경 정책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프레데터, 리퍼 이런 그 무인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헬파이어 미사일 또는 R9X 플라잉 긴수 이런 거 발사해 가지고
뭐 무장 세력들, 뭐 반군 지도자들 뭐 살해하고 뭐 사살하고 하는 뉴스들 많이 보셨죠? 그거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 개념을 만든 게 바로 이 헤인스입니다. 헤인스가 여기는 초법적, 즉 오직 미국의 국익에 도움된다면 법 다 필요 없어. 그냥 해. 그냥 제거해. 근데 제거하는데 막 사람 막 들어가고 하면은 힘들고 돈 들고 또 나중에 큰 피해 입을 수 있고 하니까 그냥 드론 가지고 하면 되잖아. 원래는 프레데터 가지고 정찰만 했죠. 근데 정찰하고 보이면 뭐 때려버리면 되잖아. 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CIA 부국장 할 때 그 개념을 만들고 그때부터 드론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초법적. 그런 사람이 지금은 이 17개의 이 정보, 모든 정보를 통과하는 그 기관을 통과하는 DNI 국장이 됐고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도 왔었죠. 그런데 또 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사실 뭐 해외 순방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정보를 다 통과해야 되니까 FBI, 뭐 CIA 전부 다. 그런데 왜 또 왔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 있죠. 그래서 야 오빠 5개월 만에 2번 가는 거 이거 괜히 가는 거 아니야?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라고 해야 되겠죠. 오빠 자꾸 그러면 큰일 난다. 나 확 까버린다. 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뭔가 좀 깔 게 좀 있기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확실하게 신냉전이 확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미국을 떠나서 중국 편에 서려고 하는 이 정부 그리고 다른 나라들까지 다른 중견국가들까지 펌프질을 해서 미국으로 떠나게끔 만들러 펌프질을 하러 다니는 이 정부 도저히 미국 입장에서 용서할 수가 없죠. 한국의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CIA 국장 그리고 DNI 국장이 연달아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 레짐 체인지가 미국 주도의 레짐 체인지 작업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